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로 참석하신 한국 피플 퍼스트 박경인 활동가님,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윤종술 회장님, 그리고 장애인 사별 금지 추진 연대 박기명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는 한 장애 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아동 학대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법 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규정만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에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법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모든 행위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총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한 18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피플퍼센트 활동가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김혜지 의원님의 법안을 지지합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시설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학대를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뿐이 동생들이 심하게 맞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시설 안에 다른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제 이야기만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를 시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일수록 학대는 받아도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의 상황이 알리는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대한 학대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3자 대화 녹음이 감시하는 도구가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 학대를 당할 때 안전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하는 힘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사회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더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꼭 말이 아니더라도 몸으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변화를 알아채 줬더라면 학대도 없고 녹음과 같은 기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예지 의원님의 대표 발의하신 이 법안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 우리 법은 그 의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현장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끝나는 일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과 두려움의 이유로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호소해봤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이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교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언어적 학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렇게 녹음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학대 정황이 담겨 있는데 불법 녹음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사건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지만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게 지금 우리의 법의 현실입니다. 이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김혜지 의원님께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묶어서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굉장히 절박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제한 녹음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든 시설이든 어떤 공간이든 마치 CCTV처럼 상시 도청하자는 법도 아닙니다. 학대가 의심될 만한 만큼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때, 그리고 오직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때 그 엄격한 범위 안에서만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정은 성실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와 요양보호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 행위를 하면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일부 가해자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말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교사단체의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늘 녹음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 조금만 실수도 형사처벌과 징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법의 잣대로 해결하는 것을 교육에 더욱 황폐해 만들고 있음을 동감합니다.
현재의 교육의 범위와 사법의 범위 사이에서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곧바로 형사고소, 징계, 재판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학생에게, 부모에게, 교사에게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 개정과 함께 또 하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현재 학폭위,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복잡한 갈등 해소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 학생의 특수성, 교육활동의 범위, 인권 침해의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준사법기구의 교육에서 필요합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명백한 학대와 폭력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교사권, 부모권, 교육적 차원의 실수나 오해,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는 사법 절차를 가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단체가 반대편이 아니라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대는 단호하게 끊어내면서도 교육적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는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처리되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약자의 편에서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김혜지 의원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하는 박김영입니다. 장애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녹음기를 보낼 정도면 가정학습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장애 학생은 학교에서도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말은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소외시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차별과 학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장애 학생을 배제시키는 방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장애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법안 개정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자 녹음, 장애 학대 등의 예외 조항 개정은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 학대 차별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긴밀한 관계에서 또한 익숙한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과 학대를 본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응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학대 상태에 놓여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이 상황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비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현재 유일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발 장애인이 더 이상 학대와 차별의 삶에 살지 않기 위해 국회 본회에서 이 법 개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학교에서, 지역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지금 맞지?